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한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이유 말이에요. 그냥 더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공장에 더 많아져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블랑샤 교수의 교재를 바탕으로 그 진짜 비밀, 바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성장의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요. 기술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어떻게 스스로 균형 잡힌 성장 경로를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인류의 생활 수준을 이렇게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끌어올린 이 엄청난 힘, 이 끝없는 부의 원천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10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일하는 사람이 늘고 기계 같은 자본이 많아져서가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정말 직관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죠. 노동력과 자본.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엔진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꾸준한 성장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런 관계를 바로 이 생산함수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Y, 즉 총생산량은 자본 K와 노동 N으로 결정된다는 아주 간단한 식이죠. 근데요, 이 모형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장을 계속 짓는다고 해서 생산량이 무한정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성장이 멈춰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땠죠?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아주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바로 그 빠진 조각,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기술입니다. 여기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생산함수를 한번 보세요. 기존의 K와 N 옆에 알파벳 A라는 녀석이 새로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수준을 의미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기술 A가 그냥 옆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노동 N이랑 곱해져서 노동의 효율성 그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교수님, 그럼 AN은 정확히 뭔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핵심을 찔렀네요. 경제학자들은 이 AN이라는 묶음을 유효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ffective labor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는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장비를 장착해서 증폭된 노동력의 총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는 거랑 똑같은 한 사람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파는 거. 결과가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서 그 포크레인이 바로 기술 A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유효노동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경제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방법을 썼어요. 바로 관점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경제 전체를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기술로 무장한 유효노동자 한 명의 세상으로 줌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전부 다 유효노동, A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유효노동자 한 명당 자본은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한 명이 생산은 얼마나 하지? 이렇게 1인당 개념으로 바꿔서 보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유효 노동자 한 명당 가진 자본, 그리고 세로축은 그 한 명이 만들어내는 생산량이에요. 자, 이 곡선을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 보이시죠? 점점 높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수학 체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좋은 노동자 한 명한테 기계를 계속 더 줘도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제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일까요? 끝없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게 될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를 안정상태, 영어로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에 경제가 안정 상태로 흘러가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선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이고 다른 하나는 원점에서부터 쭉 뻗어나가는 직선입니다. 이 둘의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교수님, 저 직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자, 먼저 저 파란색 곡선부터 다시 한번 보죠. 이건 유효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한 것 중에서 저축해서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빨간 직선은 뭐냐면 현재 자본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의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유지만 하는데 왜 투자가 필요하냐고요? 딱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기계는 쓰다 보면 낡잖아요? 낡은 걸 교체해야죠.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고요. 둘째, 인구가 늘어나죠. GN. 새로 일하러 온 사람한테도 연장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기술이 발전합니다. GA. 우리 스마트폰도 계속 새 모델이 나오는데 공장 기계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더 좋아진 기술에 맞는 새 기계가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를 전부 감당하려면 투자가 계속 필요하고요. 그 양이 바로 저 직선의 기울기, 델타 더하기 GA 더하기 G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위에서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만약 A 지점처럼 실제 투자, 파란 곡선이 수준 유지를 위한 필요 투자, 빨간 직선보다 훨씬 많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쓰고도 남는 돈이 있으니 저축을 하고 그게 다시 투자로 이어져서 자본이 계속 쌓이겠죠. 유효노동 한 명당 자본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는 이 그래프 위에서 오른쪽으로 스르르르륵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네, 바로 저 두 선이 정확히 만나는 지점, 실제 투자가 필요 투자와 딱 같아지는 바로 그 균형점,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죠.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경제가 마침내 이 안정 상태, 즉 균형점에 도달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표가 그 놀라운 결과를 딱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요, 유효 노동 한 명당 자본과 산출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률이 0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아래를 보세요. 바로 우리의 실제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노동자 1인당 산출 Y/N입니다. 이 값은 GA, 바로 기술 진보율과 똑같은 속도로 영원히 꾸준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우리는 왜 100년 전보다 훨씬 부유해졌는가에 대한 경제학의 명쾌한 대답인 거죠. 단순히 돈을 모으고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끝없이 향상시키는 진정한 힘은 바로 기술의 진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 머릿속에 딱 정리해볼까요? 첫째, 기술 진보가 없다면 장기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멈추게 돼요. 둘째, 기술은 노동의 힘을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키는 승수, 즉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합니다. 셋째, 모든 경제는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안정 상태, 균형 성장 경로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그 안정적인 경로 위에서 우리의 삶의 질, 즉 1인당 산출량은 오직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만 성장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 진보가 왜 성장의 핵심인지 그 원리를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는 어쩌면 더 거대한 질문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성장의 심장인 기술 진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떤 위대한 발명가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은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다음 시간에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